네, 안녕하십니까. 또 돌아왔네요. 월요일에는 국어를 했고 이제 수요일에는 영어를 합니다. 하고 금요일엔 수학을 하고 과탐을 중간에 하나 껴놓으려고는 하는데 언제쯤 껴놓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뭐 열심히 하는 게 일단 장땡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로 골라놓은 것도 이게 사실 만화에 나온 대사인데 뭐 약한 걸 핑계로 도망만 치면 평생 가도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어라고 하는데 말 대신에 일이라고 하죠. 뭐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약한 걸 핑계로 도망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오답 노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제 오늘 영어잖아요. 그래서 뭐 영어 관련으로는 제가 뭐 이전에 했던 영어들 이제 20살쯤에 했었던 영어하고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달라진 건 없는데 이제 뭐 내가 그때도 약했고 지금도 약한 거 뭐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 좀 내가 봐야 될 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던 오늘의 공부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세 덩어리가 있어요. 그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덩어리가 세 개가 있는데 방송이 나오고 있네. 네, 그 세 덩어리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오늘 하고 푼 결과에 대해서 오답 노트를 쭉 정리하는. 네, 안녕하세요. 수다가이님 들어오셨군요. 오늘 수업 있다고 하더니 어떻게 그래도 잘 들어오셨네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아마 요 모바일로 갔나봐요. 모바일로 들어오신 걸까요? 오늘 수업이 있다던 두 분이 들어오셔서 저를 응원해주러 오셨습니다. 아니 뭐 어차피 첫 주 동안은 뭐 아무것도 없을 거라 생각했고 사실은 지난번에 그래서 국어 한 거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한 5 나왔나? 5 나오고 비추가 하나 막혔던데 비추는 왜 막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고칠 게 있으면 고치는데 뭐 이렇게 알려주시면 참 좋으련만 그냥 비추만 받고 사라지셔서 왜 주셨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튼 뭐 그래서 이제 조금 지금 회식 중이군요. 네, 뭐 제가 하는 방송이야 뭐 회식 중에도 이제 대충 들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 토크를 딱 벗어나는 순간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이제 거의 방송이라기보다는 거의 이제 인강입니다. 인강. 거의 인강이라서 오늘은 그래서 영어를 할 건데 영어는 크게 세 덩어리가 있습니다. 지금 저 캠으로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세 권이 있어요. 어법 어휘가 있고 요 독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듣기까지 총 3권이 있습니다. 이게 뭐 세 덩이로 되어 있고 보통 요 세 덩이에 대해서 이제 뭐 공부를 조금씩 하시면 되는데 뭐 이거는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듣기 평가는 17문제가 들어가 있고 매 모든 시험이 17문제예요. 그래서 17문제가 있는데 그 17문제가 어느 정도의 이제 뭐라 해야 되냐 어느 정도의 유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유형을 잘 공략을 하시면 내가 약한 유형은 뭐고 거기서 틀리지 말아야겠다라는 대비는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뭐 듣기도 할만하고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20살 때만 해도 20살이 되기 전에는 이제 수능 공부가 이제 끝이었는데 그 수능 공부 이후에도 사실은 이제 대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많은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순간들이 와요. 뭐 토익 성적을 필요로 한다든가 남자라면 카츄샤를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이렇게 이후에 제가 어느 정도 연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독해나 듣기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쉽게 공부를 요번에 했고 문제는 이제 어법과 어휘였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20살 때도 약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이거 뭐 정말 고전적인 얘기로 아저씨 같은 얘기로 성문 종합 영어 이런 거 아시나요? 성문 종합 영어에서 뭐 이렇게 비동사, 조동사, 뭐 1형식, 2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있어서 뭐 주술목보 뭐 이런 거 해서 하는 그런 문법 외우기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뭐 어렸을 때 20살 때는 그냥 대충 읽어보고 이거 이상한데 싶으면 찍는 식으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문제 풀려고 보니까 생각보다 오답률이 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공부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한 게 영어 어법 어휘 그리고 독해랑 듣기는 사실은 이제 이 책이 구성이 쭉 돼 있잖아요. 그 구성돼 있는 책 앞부분은 굉장히 이제 쉬운 걸 먼저 줘요. 왜냐하면 영어 수능 시험도 보면은 뭐 이렇게 섹션은 나눠져 있는데 그 섹션에서 조금 이제 쉬운 게 먼저 나오고 뒷부분은 어려운 게 나오거든요. 그 영어는 참고로 모든 문항이 기본 2점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 어려운 문항이 3점입니다.
그래서 그 3점짜리 문항들은 항상 그 섹션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듣기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1번부터 17번 있다 치면 14, 15, 16, 17 요쪽이 이제 3점 문항들이 있는 그런 쪽입니다. 하여튼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영어 문제집을 딱 샀을 때 맨 첫 페이지를 펼쳐보면 사실은 제일 쉬운 유형부터 나와요. 그래서 요번에는 뭐 제가 독해랑 듣기를 풀면서 틀린 문제는 없었는데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이제 뒤에 가면 충분히 나올 거다. 지금은 이제 다행스럽게도 좀 쉽게 했지만 그렇게 해서 뒤에 어려울 게 나올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한 상태에서 요 세 덩이를 오늘 공부를 했고, 요 공부한 거에 대해서 오답 노트를 오늘 좀 보여줄 건데 사실은 어법 어휘가 생각보다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를 지금 작성을 하다가 중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메소드만 보여드린 다음에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추후에 제가 파일을 추가는 해서 그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에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가서 다운받으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의 영어 공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조금 쓰고 오답 노트 한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이제 교재에서 특이한 점, 어법 어휘 쪽 교재에 이렇게 단어책이 있어요. 단어책. 그래서 이 단어책 같은 경우에는 안에 보면은 그 단어가 이렇게 한 2200개 정도 나와 있고요. 뒤에 이제 동사, 품사, 연결사 이런 것도 있고, 어느 정도의 어구라고 하죠. 이게 그 전치사랑 섞여 있는 동사라든가 그런 뭔가 이어서 쓰는 관용어구들도 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싹 다 외우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수능 필수 2200단어라는데 되게 얇아서 이제 근데 속에 들여다보면 빡빡하긴 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하나씩 조금씩 외워가는 것도 하나의 이제 숙제로 쭉 가져가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세월이 흘렀다는 걸 느낀 거, 영어 듣기가 옛날에는 mp3를 다운받으려고 게시판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QR코드 읽으면 딱 핸드폰에서 재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핸드폰으로 재생해서 바로 그냥 시험 보듯이 20분 정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영어의 또 특이한 점은 그렇게 해서 듣기 평가가 앞에 17문항에 대해서 25분 정도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 남은 시간 동안 문제는 또 이제 30문제 넘게 풀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안배를 잘하는 게 이 영어 시험에서의 되게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서도 시간 안배를 위해서 지문을 다 읽지 않고 부분만 읽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잡담은 요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채팅으로 물어보시거나 얘기하시면 답변은 드리고 있으니까요. 보실 분들은 보셔도 좋고, 어디 한번 그러면 조금 이제 노래를 또 끄고 다시 한번 오답 노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보실 오답 노트는 영어 듣기부터 보시죠. 네, 이렇게 영어 듣기에 대한 오답 노트를 제가 적어 놨습니다. 오늘은 이제 2020년 369 모의평가에 대해서 17문제씩 3회분을 풀었고요. 그래서 51문제를 풀었는데 다행히 그 중에 틀린 문제는 없었습니다. 요 세 가지 부류에 대해서 그 유형이 굉장히 2020년도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유형이 굉장히 정형화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형 파악한 거를 조금 쭉 알려드리면, 영어 듣기 평가가 이제 처음 시작부터 들어가게 돼 있고, 영어 시험 시간이 시작되면 바로 이제 안내 방송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지 첫 장을 넘기기 전에 준비를 시키고, 그 준비에 대해서 이렇게 넘기세요라고 해서 띵 치자마자 하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딱 보여지는 문제들이 1,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짧은 3-4줄짜리 남자와 여자가 다이알로그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 그걸 듣고서 마지막에 남자가 말할 수도 있고 여자가 말할 수도 있는데, 그 말한 사람의 그 다음 반응으로, 그 다음 대사로 올바른 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고, 특히나 1, 2번은 이제 좀 몸풀기 식이라서 이 1, 2번을 풀 때는 그 문제를 잘 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땡큐 하면 fine 이런 식으로 해서 당연히 와야 돼. 그 다음 말이 와요. 예를 들면은 누군가 제안을 했어요. 그럼 오케이, I got it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걷다 대고 근데 생각해보니 그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또 이렇게 한번 꼬지는 않거든요, 보기에서. 그래서 1, 2번은 쉬운 3-4줄짜리 대화를 듣고 이어질 문장을 찾는 거. 이 1, 2번은 틀릴 이유가 있다면 넉넉히 있거나 긴장해가지고 잘 못 들었을 경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틀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3번,
한 사람이 말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앞에서는 두 사람이 대화를 주고받았잖아요. 대화는 아무래도 특성상 한 사람이 말하는 게 짧아요. 그래서 문장이 길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3번쯤 되면 이제 한 사람이 말을 해요. 남자가 혼자서 얘기를 막 합니다. 그 막 혼자 얘기를 하면서 그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냐, 목적이 뭐냐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분석이 가능하면 되고요. 그 상황을 알려주는 그 힌트 단어들이라고 하죠. 뭐 예를 들면 그 페스티벌, 이 목적이 페스티벌을 소개하기 위해서다라고 했을 때 Hello, my name is Mike and this is a festival announcement 하면서 이제 계속 그 페스티벌이란 단어 혹은 그에 준하는 단어들을 반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3번도 그렇게까지 어렵게 듣진 않아도 되고 듣다 한두 문장만 제대로 이해가 돼도 아 이건가 싶은 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마찬가지로 4번도 그 어떤 한 여자가 주장을 쭉 하면 그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이제 요약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나오는 보기가 있거든요. 그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3, 4번도 같은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5번은 이제 단독 유형. 요 두 사람의 관계 찾기인데 관계 찾기도 한 초반에 한두 문장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라 해야 되냐? 오답으로 나오는 다른 보기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답으로 나온 다른 보기들이 예를 들면 비슷해서 뭐 2번, 3번이 비슷해. 예를 들면 치과 선생과 간호사 혹은 의사 선생님과 환자 이런 식으로 비슷해서 이거 계속 들어봐야겠는데 라고 의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정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3회분 중에 전혀 없었습니다. 3, 6, 9 다. 해서 뭐 대충 여기가 호스피털이고 뭐 말하는 게 뭐 헬로우 닥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처음으로 딱 시작을 했다? 그럼 대부분 이제 환자와 의사라는 보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관계 찾기가 5번 문제고 6번이 이제 그림이 나오면서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을 쭉 하다가 보기에 해당되는 설명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듣고서 이 그림과 설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서 일치하지 않는 걸 찾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쉬운 모의평가에서는 아예 한 보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림엔 나와 있는데 말로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찾기가 쉬운데 좀 어려운 모의평가에서는 5개의 보기를 다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하는 내용 중에 함정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개가 나오는데 그림에선 개가 자고 있어요. 그래서 슬리핑 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러닝 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뛰어다니는 강아지는 그 그림 안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림과 일치하지 않는 걸 찾는 6번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7번 같은 경우는 대화를 듣고 할 일 찾기인데 이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 예를 들면 이미 내가 한 일도 얘기를 합니다. I have done it 하는 식으로 해서 얘기를 다 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미 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워내시고 I will do it 해서 뭐 이렇게 미래형으로 나오는 그런 문장이 있을 거예요. 그게 딱 내가 할 일이거든요. 그거를 미래형을 잘 찾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8번 같은 경우에는 뭐 대화 듣고 이유 찾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사건이 터져요. 그럼 남자와 여자가 막 대화를 하는데 뭐 이렇게 그 사건과 관계없는 물어보는 사람이 뭐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하는 식으로 막 예측을 합니다. 이제 함정인 거야. 그거 듣고서 너 이거 찍어라.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해당 당사자가 직접 자기 이유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것만 찾아서 하면 되지, 혹시 앞에 그냥 뭐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서 그걸로 체크하지만 않으면 요거는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9번 같은 경우가 이제 지불할 금액이라고 해서 숫자 문제가 나오는데요. 영어로 숫자를 불러주고 뭐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메뉴판을 쭉 불러주고서 그럼 내가 오더 하겠습니다 하고서 뭐 2 adults and I will get them extra program 하면서 뭐 얼마짜리 그걸 하겠다. 그러면 뭐 또 마지막에 또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등록하시면 today reservation have some 20% off 하면서 해서 이제 뭐 할인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계산이 조금 복잡해지는 경우도 생기긴 하는데, 하여튼 이 돈 계산을 영어로 듣고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살짝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3점 마크가 붙어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9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9번 문항은 그렇게 해서 숫자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가 다 그거예요. 뭐 이렇게 몇 달러, 여기서 얼마 지불할 총액은 그러면서 이제 달러로 나와 있습니다. 보텔은 뭐 호텔, 뭐 혹은 가게 이런 데서 주문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10번, 11번도 이제 같은 유형인데 어떤 행사에 대한 쭉 이제 뭐 대화를 나누거나 한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 안에서 이제 언급하지 않은 거 혹은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 풀 때는 들으면서 그 해당되는 내용이 나왔다, 보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왔다, 그럼 보기 옆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러면 하나 정도가 딱 동그라미가 안 쳐질 겁니다. 그럼 동그라미 안 된 하나가 아는 정답이겠죠? 그런 게 있고, 12번 같은 경우에는 표를 보고 고르는 그런 문제인데, 이건 뭐냐면 어떤 상점에 카탈로그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5개의 상품이 있는데 A, B, C, D, E 이 5개의 상품에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
가격대가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어떤 색깔이 나와 있다든가 이 뭐 재질 같은 거 매테리얼이라고 해서 재질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해놓고 이제 이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면서 난 이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가격은 $60 이하였으면 좋겠어. 혹은 뭐 $60 넘는 건데 예산에 맞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나는 플라스틱은 별로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친환경적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기를 하나씩 지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골라지는 그렇게 해서 한 3-4개의 조건에 대해서 아닌 것들을 쭉쭉쭉 쳐내가다 보면은 보기가 하나만 남는 그런 표를 보고 고르는 문제가 12번에 나오고 13, 1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나왔던 1, 2번, 1, 2, 3, 4번에 해당되는 유형인데 좀 더 지문이 길고 보기에 약간 애매한 답변이 나옵니다. 정답이기는 한데 예를 들면 뭐 두 사람이 계속 뭐 환경에 대해서 막 주고받아요. 뭐 이렇게 환경 보호를 해야 된다. 아니다. 환경 말고 인간의 발전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여자가 설득을 당했는지 맞아 그럼 나도 환경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라는 답변으로 끝나게끔 한다든지 원래대로라면 계속 여자가 자기의 주장을 견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지막에 조금 틀어줘요. 이거를 문제를 살짝 틀어서 난이도를 높여놔서 이 13, 15번 사이에는 꼭 3점짜리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 13번에서 15번을 푸는 요령은 앞에 1, 2, 3, 4번은 지문이 끝나기 전에 분명히 내가 정답을 알거든요. 그러면 그 남는 시간에 13, 15번의 보기들을 한번 쭉 다 습지하세요. 보기들을 알 상태에서 대화를 듣는 거랑 보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듣는 거랑 13, 14, 15번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보기들을 미리 읽어야 된다라는 걸 꼭 좀 봐두십시오. 16, 1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하나의 지문에 대해서 그 두 문제를 풀게 돼 있는데 다행히 이 16, 17번은 조금 배려를 해줘요. 2번 들려줍니다. 한 번 듣고 Let's listen one more time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더 들려줘요. 그래서 2개를 그렇게 풀 수도 있지만 제일 좋은 건 한 번 듣고 2문제를 한꺼번에 푸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17번부터 푸시면 됩니다. 17번은 이 지문의 디테일에 관한 내용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이 지문 안에서 언급되지 않은 나라는 언급되지 않은 조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디테일로 하나씩 이렇게 체크 해가면서 없애야 되는 그런 문항이 나오고 16번 같은 경우에는 이 지문 자체의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 뉘앙스 혹은 주제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렇다 보니 그 17번을 풀면서 들으면서 쭉 체크를 찍찍찍 그어 나갔잖아요. 그러고서 그럼 내용에 대해서 대충 이해가 됐죠. 그럼 그 상태로 16번을 바라보면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16번을 이렇게 해서 맨 첫 번째 들으면서 풀고 17번을 두 번째 들으면서 풀면 이건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17번을 먼저 풀고 16번에 대한 답을 체크한 다음에 확신이 들지 않을 땐 한 번 더 들어서 확인을 하시고 확신이 들면 그냥 그 두 번째 들리는 지문은 무시하시고 본문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남들보다 시간을 좀 벌 수 있겠죠? 한 1분 정도 벌 수 있을 겁니다. 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고 틀린 문제는 없었지만 틀릴 뻔하는 문제들이 그림 관련 설명 6번이었죠. 여기 그림 속 일치하지 않는 것은 요거를 찾는 문제에서 제가 그림에 대한 설명이 다 나오길래 이거 왜 다 있어? 라고 했는데 그 아까 말했던 러닝 독, 슬리핑 독 그 상태의 구체적인 상태를 조금 다르게 얘기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금액 관련 숫자를 잘 들으셔야 돼요. 특히나 15, 50 요 두 개 차이를 아십니까? 이제 15 같은 경우에는 15이고요. 50 같은 경우에는 50이에요. 그래서 제가 15% 할인이 들어간다고 해서 계산을 막 했는데 막 뒷자리가 되게 지저분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막 7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라고 하고 봤는데 보기에도 없어 답이. 그래서 내가 수학을 잘못할 리는 없는데 라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15이 아니라 50% 할인이었구나 해서 찾은 정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틀릴 뻔한 거 그런 게 있었고 전략은 3점짜리 보기들을 가능한 한 앞부분에서 시간이 남을 때 틈틈이 읽어둔다 미리. 그러면 좋다. 그리고 17번을 먼저 풀고 16번을 나중에 풀어라. 요 두 가지 이렇게 해서 듣기를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엔 듣기가 아마 문제집이 끝날 때까지 거의 틀리는 문제는 없을 텐데 중간에 실수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과정이 아마 영어 듣기 오답 노트에 많이 적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듣기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으로 독해입니다. 독해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줄글 지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기가 한국어로 나오는 영어 문제들입니다. 영어 지문이 나오고 그에 대해서 한국어로 질문을 던지고 한국어 보기 중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에 대해서 너가 똑바로 읽고 이해를 했니? 라고 물어보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틀린 문제는 없었는데 사실상 요 앞부분은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이 글의 목적 파악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말해서 글이 어렵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글이 쓰여지다 보니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지문 안에서. 물론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뭐 이렇게 어법이랑 뭐 섞여 있는 문제, 혹은 뭐 이렇게 빈칸 채우기랑 섞여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뭐 주장을 얘기하다가 그에 대해서 반박을 얘기해도 되고, 뭐 주장을 얘기하다가 근거들을 대도 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복잡한 문장이 나온 거에 비해서 이 글의 목적 파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문장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문장에 대해서 하나의 주제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몇 문장만 읽다 보면 대충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지문을 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문은 굉장히 길게 돼 있는데 운이 좋으면 한두 문장 안에서 끝이 나고요. 두 갈씩으로 돼 있는 지문 같은 경우엔 운이 나빠도 한 세 문장, 그리고 만약에 앞에 한 두 문장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마지막 문장을 읽어도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미괄식으로 돼 있는 그런 지문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맥스 세네 문장까지만 읽으시면 웬만하면 이 문제는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지문 다 읽지 마시고 이 글의 목적 파악, 그러니까 영어에서 듣기 다음으로 바로 나오는 18, 19번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지문 다 읽지 마시고 빠르게 넘어가는 연습을 하시면 이 시간을 아껴서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뭐 문제를 못 풀거나 이런 일이 없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고, 심경이나 분위기 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심경이 하나 혹은 뭐 이렇게 보기에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가 안 돼 있고 심경의 변화로 표시가 안 돼 있고 심경 하나로만 돼 있는 경우에는 이것도 한 두세 문장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다만 이제 심경 분위기 파악 같은 경우에는 심경의 변화를 찾은 것으로 올바른 것은 뭐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변화기 때문에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이 주인공의 심경이 바뀌어요. 그거를 파악하려면 앞에 두 줄 끝에 두 줄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맨 처음 두 줄하고요, 끝나기 두 줄 전으로 가서 두 줄 또 읽으시면 앞에서는 막 무서워하다가 뒤에 가서는 안심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앞에 두 줄 뒤에 두 줄만 읽는다. 그렇게만 해서 요 글의 목적 파악 혹은 심경 분위기 파악 쪽에서는 시간을 아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간을 별로 안 들이고 하는 거, 요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저 역시도 그 연습을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일단은 지문을 다 읽지 않는 연습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독해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으로 가서 어려운 지문들이 나왔을 때, 복합 지문이 나왔을 때가 이제 승부처일 거니까 앞부분은 가볍게 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영어 문법인데, 이 문법이 제가 상당히 많이 틀렸습니다. 뭐 시간이 좀 괜찮으면 앞부분이 짧게 끝났으니까 시간이 좀 괜찮으면 제가 오답노트 하는 걸 직접 보시죠, 한번. 이게 보시면 이제 문장의 기초라고 해서 이 문장의 기초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 오형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형식. 이제 뭐 성문 종합영어 시절에는 오형식이라 불렀고 요즘도 뭐 이제 배우긴 하죠. 오형식. 1형식은 해서 뭐 SV 해서 주어 동사만 있는 거, 뭐 2형식은 뭐 SVO 해서 뭐 목적어 있는 거, 그 3형식이 SVO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4형식이 뭐 SVOO 오브젝티브 뭐 오리엔티드 뭐 이런 게 있고, 뭐 형용사가 붙어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뭐 5형식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 뭐가 됐든 문장이 중요한 거는 그 뭐 목적어나 부사, 형용사 이거의 적합성이랑 그리고 명사와 동사가 존재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크게 어그러지는 이유는요, 동사가 없거나 명사가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 형용사나 부사는 조금 더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 부사가 들어갈 자리에 형용사가 두 개 들어가 있다? 그럼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형용사가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사가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 특히나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명사, 동사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것들을 찾는 게 이 문장의 기초에 해당되는 어법상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약간 응용으로 하나의 문장 자체가 앞에 대시나 위치 같은 이런 그 앞에 이제 그런 것들을 붙여서 어떤 형용사구 혹은 미사여구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장하고 크게 상관없는데 중간에 꾸며주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명사를 꾸며주거나 그럼 형용사구가 되겠죠. 그 뭐 부사구 해서 동사를 꾸며주거나 혹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조금 이제 룰은 있습니다. 뭐 그 전치사라고 하죠. in, on, at
뭐 이런 것들이랑 위치가 붙으면 뒤에 나오는 문장은 완벽하다. 왜냐하면 추가 설명을 더 at이나 이런 걸로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냥 위치, that, what, who 뭐 이런 게 나오면 뒷문장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what, how 같은 의문문이 나와도 이게 만약에 형용사구나 이런 걸로 쓰이면 그 뒷문장이 이제 보통 의문문으로 what은 의문사잖아요. 그래서 그 what are you doing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동사와 명사의 위치를 도치시켜 주는데 그런 걸 안 해요. 형용사구가 되면. 이건 일반 문장으로 보거든요. 의문문이 아니라.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룰로 존재는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 20살 때도 그랬고 지금도 살짝 좀 그런 편인데 읽어보고 어색하면 고르는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기 보시면 오답률이 35%예요. 꽤 높죠. 아, 망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요 오답률의 원인이 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제가 문법을 많이 까먹은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형용사구, 전치사구, 그런 부사구 뭐 이런 구절의 법칙에 대해서 조금 많이 까먹은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오답 노트를 하면서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었는데 그래서 뭐 하나씩을 보시면 요즘은 옛날에는 뭐 옛날이나 혹은 토익 시험 같은 걸 보면요. 탭스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토익 시험 같은 거를 보면은 이런 어법 문제가 한 문장이 나오고 그 안에 빈칸을 뚫어놓고 들어갈 단어를 찾는다거나 하여튼 문장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었는데 이게 지금 문제집을 풀다 보니까 느낀 바는 이제는 요 어법 문제를 그렇게 내더라고요. 그 지문을 하나 갖다 놓고 지문에 밑줄을 친 다음에 잘못된 동사를 찾아라라고 하는데 지문이 정말 개 같습니다. 이 지문은 마치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만약 영어로 논문을 쓰는데 이 지문처럼 쓰잖아요. 그럼 교수한테 가서 개 털릴 겁니다. 내가 뭐 이게 GRE 공부, 유학 갈 때 필요한 그런 어법 고사 같은 게 있거든요. 논술 고사 같은 거. 그런 거를 쓰는데 내가 이렇게 장문을 여기 나오는 이 문장 그래머를 위한 수능 문제처럼 내가 글을 썼다? 그러면은 2.5에서 2점 평균 이하가 나올 겁니다. 정말 한 문장이 길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국어를 쓰고 한국 소설을 쓰든 뭐 한국 문학을 한다는 사람 혹은 뭐 하다못해 뭐 논문을 써도요. 이런 식으로 한 문장을 길게 막 미사역으로 붙여가면서 쓰잖아요. 욕먹어요. 근데 이 인간들이 어떻게든 변별력을 기르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어떤 그런 문학적인 이제 내가 봤을 땐 이거는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 읽는 지문이 아니라 그냥 그 문법에 대한 룰을 익히고 있는 사람이 그 룰대로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그 공식을 확인하는 지문이 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지문이 그 문학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 문장이 막 더럽고 누가 봐도 이런 문장은 아무도 안 쓰는데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막 오덕체 같아. 괄호 치고 막 얘기했다가 괄호 닫고 그 인간하고서 이렇게 대쉬 쓴 다음에 막 내가 그때 한번 보았었던 그 적군을 뭐 이런 식이야. 와, 그래서 여기서 문법적인 걸 찾으라고 아이고 이러는 이 문장 자체가 비문 같은데 그래서 되게 빡치게 하는 섹션이라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뭐 솔직히 말해서 마음에 들진 않는다라는 게 제 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1번부터 보시죠. 1번부터 틀렸어요. 1번을 틀렸는데 이유는 이제 요 동사와 명사의 그런 호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 사이에 보통은 형용사구나 그런 식으로 해서 꾸미는 문장이 들어가면 그거를 무시하고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앞에 동사가 단수로 나왔으면 단수 동사로 받고 단수 명사가 나왔으면 단수 동사로 받고 복수 명사가 나왔으면 복수 동사로 받아야 되는 게 문장의 룰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맞춰서 시제나 혹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느냐. 요거를 이제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해를 했던 건 요 중간에 형용사구를 제대로 못 지운 거예요. When we are understanding stress with feelings like fear, feelings까지가 그러니까 feelings like fear, anger, instance, happiness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걸 저는 이 feelings가 주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force가 명사였고 앞에는 다 그냥 when에 해당되는 이 전치사구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force is put on the bus. force is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feelings가 주어인가?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뭐 복수로 들어가야지라고 했다가 잘못 골랐고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when we examine the left side 여기까지는 뭐 전치사구로 없어진 거고
our well-being and troubles 다음에 주어까지는 나왔는데 동사가 없어요. showing은 이건 동명사라고 해서 사실은 명사 같은 거거든요. showing이 되면 아니면 앞에 is showing으로 해서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가든가. 근데 하여튼 동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사실은 troubles show로 해서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showing이 나와서 잘못된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도 또 틀렸는데 요거는 제가 잘못 고른 이유는 what이라는 요 뭐라 해야 되냐 그 what이라는 이 전치사구 하여튼 이 절을 시작하는 그 단어가 뭐 what, which, where, when, that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혹은 뭐 in which 해서 전치사랑 붙어 있는 그런 구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뒷부분이나 혹은 앞부분의 그 내용에 따라서 이게 이제 바뀌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그 의미를 조금 더 보고 했어야 됐는데 저는 이게 그냥 사실은 그 제 영어 안에는 그게 있어요. that은 정말 만능이에요. 제 영어 안에선 어디든 이런 전치사구 뭐 이렇게 미사여구에 that으로 시작하면 그냥 대충 맞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that으로 들어가게 되면 뒷문장에 해당되는 뒷문장의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what으로 들어가야지 어떠한 것이라는 의미까지가 들어가서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러니까 what이 맞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되는 게 맞는데 저는 that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3번을 오답으로 잘못 찍었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요 being automatically 요 being이 마찬가지로 아마 여기 주어가 있는데 그게 없을 거예요. 동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being을 is로 바꿔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저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everything that people post is automatically licensed to 이 licensed를 제가 과거형 동사로 아마 착각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피동입니다. 피동이라서 is automatically licensed. 그러니까 automatically도 사실상 필요 없는 그 부사예요. 그래서 이건 없어도 되는 건데 하여튼 post 이 사람들이 올려놓은 모든 것들은 라이센스를 받고 있다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being이 아니라 is licensed to e-word 해서 그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긴 동사가 없는 문장인 거예요. 그래서 비문입니다. 그래서 4번이 바뀌어 요걸로 being이 is나 뭐 아니면 was로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찾은 패착입니다. 그래서 9번을 또 보시면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답을 5번을 찍어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that과 lenses,죠 이게 하여튼 that과 what, which 요것들을 제가 잘 구별하지 못한 그게 있고 그 형용사구 중에서 그것도 있어요. 동사 피동 형태로 그냥 바로 ed 붙은 그러니까 과거형 동사가 나오고서 바로 뒤에 이제 문장처럼 돼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앞에 이제 주어랑 그런 전치사구가 그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ed가 붙은 동사도 맞아요. 그 전치사구 시작할 때 나오는 게 하여튼 그런 것들도 제가 숙지를 못했고 요 that이 나오면 안 되겠구나 그냥 여기도 뭐 what이나 뭐 이런 게 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게 패착의 원인입니다. 근데 뭐 that은 대부분 맞고요. commercials 4번 같은 경우에는 요 prevailing이 이 문장의 동사였을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또 마찬가지로 Here the preference for the film look is glossy national advertising campaigns 이 있잖아요. preference까지가 주어고 요거는 다 전치사 4에 묶여있는 전치사구고 이 prevailing이 preference 그러니까 here the preference prevail 해서 하나의 문장인 거예요. 1형식짜리 문장. 근데 이제 prevailing으로 해서 동사가 안 나오고 동명사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문장인 겁니다. 다음은 11번인데 요 11번 같은 경우에는 오답 2번으로 왜 적어놨냐면 이것도 이게 이제 그러면 가장 이제 헷갈리는 부분인데 동사라고 생각을 했고 샌딩이 아니라 샌드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그러면 동사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the conversion of 이게 oxygen that keeps us alive and active sending out by produce cold oxygen feed radicals였네. 하여튼 요 뒷부분에 있는 요 feed 혹은 요 단어가 아마 동사였을 겁니다.
이 앞부분에 sending out by product는 요 옥시전 더 컨버션 오브 옥시전을 꾸며주는 형용사구였던 겁니다. 그래서 찾기가 솔직히 말하면 힘듭니다. 근데 그럼 적어도 정확하게 왜 틀렸는지를 알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정답이 왜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걸로 가면 되잖아요. predators인가? 하여튼 this fees 뭐지 이건? radicals built into life of both predators or avengers are potent against of aging. 요저 fierce radical fierce 이 용감한 레디칼들은 이라는 거죠. 빌트가 아마 이제 피동으로 가기에는 이 레디칼들이 지어짐을 당하다 이런 게 아니라 레디칼들이 지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동으로 가기에는 말이 안 맞아요. 레디칼은 굉장히 작은 단위의 화학 물질이고 이 화학 물질들이 삶을 이제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탱함을 당하는 게 아니거든, 삶한테, 레디칼이. 그래서 이거를 피동으로 가면 안 되고 빌딩으로 해서 이제 능동으로 갔어야 되는데 피동으로 지금 빌트로 적혀 있죠. 그래서 이게 틀린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뜻 해석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문장이 거지 같으면 뜻 해석하기가 되게 싫은데 그래서 destroy dysfunctional 아닌가? 하여튼 그래서 이건 틀린 거였고 2번이 조금 뼈 아프긴 하네요. sending out by product called oxygen feed radicals. 동사가 뒤에 있다는 생각 못하고 그냥 ing 나오는데 왠지 동사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다 하고 체크를 해버린 제가 패착이 있습니다. 자, 20번인데 20번까지 제가 정리를 해놨구나. 그래서 20번 요런 문제들이 제가 한 7개인가 정리한 것 같고 또 한 7개 더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도 2번을 제가 정답인데 못 찾고 3번을 찍었어요. 2번을 못 찾은 이유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which 여기에 있거든요. 요 which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주어가 있느냐, 그러면 동사가 또 앞부분에 나온 게 있느냐, 나온 게 있으면은 이게 잘못된 게 맞고 나온 게 없으면은 이 동사로서 얘가 잘 작용을 한 거고 이런 것들을 따졌어야 됐는데 제가 아마 다른 거를 동사로 착각했을 거예요. 주어 자체도 그리고 제대로 못 찾았어요. This overstated often functionalized vision of nature. vision of nature가 주어고 그리고 is가 동사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this overstated 요거에 빠져가지고 this가 그럼 주어인가? 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면 전치사고 미사여구 빠이빠이 하고 which 동사 나왔네 이런 거 말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콤마는 요게 전치사고란 뜻이 아니라 요 overstated, often fictionalized 요 두 개에 대한 콤마고요. 그래서 vision of nature is normal real life doors waiting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콤마는 요 then the every nature right outside of the doors를 꾸미기 위한 콤마인 겁니다. 그래서 waiting이 됐어야 됩니다. 혹은 waiting이나 to wait도 가능은 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를 제가 찾지 못했고 요거는 주어를 잘못 판단을 해서 this overstated. 왜 그럼 3번을 찍었느냐? substantially 원래 부사가 그러니까 형용사 다음에 부사 들어가는 건 맞는데 이 부사 솔직히 말하면 없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없애는 게 맞나? 좀 이상한데? 라고 해서 그냥 3번 찍은 거예요. 그래서 요런 지금 요 앞부분에서는 이제 주어 동사의 어떤 주어가 있는가, 동사가 있는가, 이 주어 동사가 제대로 협치가 됐는가, 단수면 단수, 복수면 복수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거였고 제가 요거를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연습은 이제 전치사구
그 동사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훈련을 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오답노트의 주요 이제 공부할 거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 오답노트랑 유형 정리한 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블로그에다가 올려볼 생각이고요. 올려놓아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쓰시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요 어법, 요 어휘도 해서 제가 잘 모르거나 틀리는 어휘가 있으면은 좀 적어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일단은 그러면 오답노트를 마저 쓰는 걸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근데 사실 오답노트 쓰는 건 재미가 없어. 왜냐면 제가 이거를 쓰면서 이 그 타이핑을 하면서 말하는 걸 되게 못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뭐 요게 보시면은 이 지문이 상당히 깁니다. 생각보다 길어요. 이 지문에서 해당 이제 그 보기가 들어가 있는 문장만 제가 떼서 이렇게 오답노트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20번까지가 정리가 됐고 7문제가 남았을 거예요. 어디 한번 세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딱 7문제 남았네. 절반 해놓은 거네요. 그러면은 뭐 21번부터 한번 쳐볼게요.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해서 이게 문장이 길면 진짜 짜증이 납니다. 지금 1번 보기에 해당되는 문장도 세미콜론에 콤마까지 해서 정말 거지같이 써는, 중간에 마침표가 있긴 하네. 한번 써보죠. In fact, humans who do not have numbers have no choice but to see the world in this way. 여기서는 to see가 맞지 않을까? 네, to see가 맞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하면 동사는 있으니까요. humans have no choice가 이제 그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리고 2번은 또 문장이 또 생각보다 길군요. 짜증나게도. Precedence of approximations and ratios over, 이거 답안지에도 그 해석해 놓은 걸 보잖아요. 정말 거지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어 해석을 쭉 열거해 놓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향성, 추측, 그리고 비율에 대한, 숫자에 대한 피카가 제안했었다, 이렇게 써놔요. 그래가지고 읽으면 이게 뭔 소리야 싶은 문장들인데, 이거를 그냥 문법적인 걸 잘 외웠는지 보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국어는요, 하다 보면 참 그 언어의 아름다움을 느낀달까? 그런 게 있어요. 아무리 좀 거지 같은 어법이 나와도 현대시나 시적으로 그런 게 허용이 돼 있으니까 해도 전반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느낌은 안 받거든요.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치만 그래도 노력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비문학 지문에서 과학을 막 설명하기 위해서 글로 써놨어. 그래서 글이 엉망이기는 해도 그래도 애썼다라는 느낌이 들고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어느 정도 노력했구나라는데, 이 글은 목적이 없습니다. 이 문법에 나오는 글들은, 지문 글들은 목적이 없어요. 그냥 말을 꼬아놓기 위해서 그냥 억지 문장을 써놓은 겁니다. 이게 이 세 줄이나 되는 게 한 문장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아휴, 개개기들. 2번도 맞습니다. 이렇게 피카 서제스트 요거는 이제 미사여구니까 빼시고, 그리고 이제 프레드런스 오브 어쩌고저쩌고 오브 뒤에 붙었던 얘네들도 다 무시하시고, 프레드런스 is due to the fact that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니까. 레이시오스 다음에 뭘 놓친 거냐 내가. R 잠시만요. 요거 하나만 보고 갈게요. R due to the fact that, that 뒤로 붙는 건 이제 그냥 문장 나와도 되니까. 3번 제가 3번으로 오답으로 적어놨네요. 근데 이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과거형으로 된 동사로 시작되는 문장이 나와도 이거는 전치사구로서 쓰임이 가능한 겁니다. 왜냐면 앞부분에 which is가 뭐 이렇게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것도 문장이 기네. 그래도 세 줄짜리는 아니니까 봐줍니다. 하여튼 그래서 요 faced가 보기로 들어가 있었는데 faced로 시작되는 문장도 앞부분에 있는 전치사 구어와 비동사가 생략된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when we saw two trees we needed to know instantly that had more fruit hanging from it. 요 대시 틀렸다고 나오는데 왜 틀린 건지 한번 보시죠, 같이. When we saw two trees 요걸로 해서 한번 끝나는 거고 need to know instantly 아마 그러면은 that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경우가 그 전치사 뒤에 문장이 이제 정확하게 안 나오고 어떤 명사가 필요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which나 what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 주어가 빠져 있죠. had more fruit hanging from it. 그러니까 여기서는 which로 해서 이제 대명사도 겸하는 전치사가 나왔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것 같고요. 5번은 in neither in neither neither를 별로 스펠을 써볼 일이 없어서 쓸라니까 헷갈리네. It necessary 대부분의 형용사와 부사는 요 문제에서 크게 틀리지는 않는 것 같네요. 보통은 주어 동사의 관계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individually it necessary to enumerate it is in neither case was it necessary. 이 부정문이라서 was가 빠진 것 같고 was it necessary to enumerate 뭐 그냥 형용사가 들어간 문장 형태로 해서 이게 맞는 얘기인 것 같군요. 해서 정답은 4였고 오답으로 제가 3을 적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21번 됐고 24번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해서 또 마찬가지로 1번에 있는 문장을 따로 빼보죠. 1번에 있는 문장 역시나 콤마로 사람 장난을 조금 쳐놨습니다. The brains 어퍼스트로피를 쓸 때마다 참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The brains running cost. 이거는 지문이 대충 기억이 나요. 이렇게 한번 풀었던 거라. 그러니까 뇌가 사이즈는 작은데 인간이 이제 주기적으로 쓰는 에너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들의 대부분을 쓴다. 이유가 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the body's muscle 머슬보다 한 10배 정도 더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dose는 뭐냐 이 코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running cost, brains running cost 해서 이 복수였으니까 이걸 도주로 받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앞부분에서 per unit mass 뭐 이런 게 나오니까 단수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찍으라 라고 오답을 유도한 그런 답이겠습니다. 사실 저 유닛 매스 같은 per 유닛 매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전치사구라서 필요 없거든요. and around 여기서부터 시작이네요. of that energy
plus expanded neurons. 더 2번 specialized. 피동으로 가는 게 맞느냐, 그리고 동사가 나오는 게 맞냐, 혹은 뭐 이렇게 동사라기보다는 specialized brain인 거 보니까 브레인을 이제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쓰인 것 같은데 그게 맞느냐 이런 건데 맞을 것 같네요. 뭐 평범하게 피동으로 꾸며져 있는 브레인입니다. 특별하게 된, 그러니까 브레인 자체가 특별하게 만든 게 아니라 특별하게 만들어진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투젠. 아휴, 이런 나머지 문장들이 과연 필요했을까요? behaviors. 세 줄이 넘어가면 참 극혐하는 문장이 됩니다. 정답입니다. 3번이 정답인데 neuron 3 sends a signal in the brain. 아마 뉴런을 꾸미는 형용사구나 to 부정사 같은 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동사가 나온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되면 뒤에 또 진짜 동사가 나옵니다. 그럼 그 진짜 동사가 뭐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uses가 나오네요. as much energy as a leg muscle cell running marathon. 아니 뭐 마라톤 뛸 때 다리 근육만큼이나 뭐 브레인 셀을 쓴다 뭐 이런 얘기겠네요. 제가 골랐던 오답인 4번입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문장 또 개기네. even though the brain is metabolically greedy, it still outclasses any desktop computer, both in terms of the calculations it can perform and the efficiency at which it does this. 그쵸. 그리고 at which가 요 4번 보기였는데 그 앞부분은 뭐가 됐든 전부 다 이제 비사요구고, 사실상 요 at which로 시작되는 요 전치사구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at 플러스 which가 맞느냐 틀리냐를 확인하려면 뒷부분의 문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뒷부분의 문장이 풀 문장, 제대로 된 문장이 왔으면 요거는 이제 뭐 but이나 and 같이 이 at which라는 하나의 문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전치사구로 뒤에 완벽한 문장을 받는 전치사구로 사용을 한 거고, 그게 이제 뒷부분에 보통은 at which가 나오면서 뒷부분이 불안정한 문장이 나오면서 뭐 이게 틀린 보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it does this 이거는 뭐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 상관없이 가능한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at which 이게 at이 맞을까 하면서 이제 사실은 제가 제일 약한 게 그거거든요. 전치사 그 at, of, in, on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구분을 잘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가 꽈서 만약에 at which가 다른 뭐 in which 뭐 이런 걸로 나와서 틀린 거였다? 그랬으면 저 못 찾았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리고 5번은 미쳤네 진짜. 네 줄짜리 문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문제를 내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이게 과연 영어 문장에서 가당키나 한 문장일 걸까요? Far away from designing one that is capable of recognizing and picking up one of these chess
pieces. 뭐 대충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는 알겠는데 누가 그런 걸 이렇게 한 문장에 다 몰아넣냐고요. 어? 그래놓고서 쳐놓은 거는 그냥 부사 하나 쳐놨어. 그래 뭐 이건 어디 as easily as 부사 as 이거 뭐 어꾸로 외우고 있으면 되지 뭐. 아니 뭐 이런 비유가 필요했냐 이거예요. 마스터 그랜드 마스터 체스 플레이어. 아휴 뭐 하여튼 그래서 오답은 정답은 3번이었고 오답으로 저는 4번을 택했습니다. 25번 다음 글에 밑줄 친 문중 어법상 틀린 것은 이게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지문이 길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25번이 제일 긴 지문입니다. 아마 문장도 제일 거지 같을 거예요. 에휴, 틀린 내가 잘못이지. 틀린 내가 잘못이야. 끝날 생각이 없네. 끝날 생각이 없어. (1번) speculations about the meaning and purpose of prehistoric art rely heavily speculations about the meaning and purpose of prehistoric arts rely heavily on analogies drawn. 아까 핸드폰이 뭐가 오던데 뭐였을까요? 별거 아니군요. drawn with modern day hunter gatherer societies. 아휴, 이런 문장을 그냥 speculation rely heavily on analogies 이게 한 문장인데 뭐 릴라이가 동사로서 잘 들어간 것 같아요. gatherer such primitive societies 필요 없죠. as Steven Leeson emphasized in the prehistory of the modern mind. 책 이름인 것 같네요. prehistoric story modern. 이 콤마로 되어 있는 건 이제 빼도 되는 부분이고 Man and Beast 애니멀 토할 것 같아. 누가 이렇게 이게 무슨 현대시예요? 이렇게 다 나열해줘야 돼? 비스트, 애니멀, 플랜트, 올가닉, 인올가닉 다 이걸 써줘야 돼? 나 참 할 말이 없네요. 애니메이티드 토탈리티 이 하나를 쓰고 싶었어 이 사람은. 아휴, 에즈로 이어져 있는 요 as 스티븐
Listen, emphasize in the prehistoric of history mind. 이건 맞는 얘기고 전치사구로서 as가 쓰인 거니까. 아휴, 이따 이걸 문장이라고 써놓은 게 정말 수능 출제위원들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장을 다 쓰는 건 솔직히 무리예요. 사실은 이 문장 지금 제가 마주한 문장이 있는데 뭐 괄호를 쳐놨어. 근데 사실상 문장의 시작은 여기서부터거든요. boss of which. 제가 적은 오답이 3번이었습니다. 이 앞부분에 콤마 돼 있는 거. 어우, 진짜 그것 때문에 제가 헷갈렸던 건데. 아니, 저는 이게 처음에 문제를 틀리면요,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답 노트를 정리하면 할수록 드는 생각은 문제 출제를 정말 개 거지같이 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분야도 이상한 거 맨날 잡아가지고 이상한 단어 나오게끔 해놓고 그 다음에 문장 구조까지 이렇게까지 해버리면 뭐 누가 좋아하겠어요? Both of which spread through the visual arts and the mythology. 뭐 이거에 대한 해석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나쁜 새끼들, 이걸 문제라고. 그래도 저거는 놔야지. 저거는 놔야지. 내가 2번 안 당하지. Considered in this light the visual. 또 이제 콤마 쓰죠? 아니,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어요. 그 콤마 해서 그 미사역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쓰면 글 쓸 때 그러니까 리포트에다가 그걸 썼다고 쳐봅시다. 뭐 아니면 과제 이제 숙제 하는데 내가 문장을 그래서 콤마 써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거가 있어서 이건 이건데 저거라서 저거고 저거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라고 문장을 썼다고 칩시다. 그럼 그거 누가 읽어줍니까? 그렇게 쓰지 말라고 맨날 하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고 모든 글 쓰는 사람들, 글을 읽는 사람들이 하는 얘긴데 심지어 내가 읽는 이가 되어도 그 너무 보기가 싫어서 그러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데 참 이런 글을 가져와서 수능 지문에 낸다? 이건 참 나쁜 사람이라고 밖에는 표현이 안 됩니다. In the practice of totemism. 네. He has suggested an unlettered humanity bruise upon 제기대명사로서 뭐 이거는 뭐 틀린 건 없죠. bruise upon itself and its place in nature. 책 이름 아니야 이거? 근데 여기 itself에다가 체크를 해놓는다. 참 훌륭하십니다요. 정답은 4번이고요. 오답은 3번입니다. 더 하다가는 내가 빡이 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요 정도로 하고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죠. 아직 제가 정리해야 되는 문제가 5문제가 남아있기는 한데요. 하나, 둘, 셋, 넷, 5. 네, 5문제가 남아있는데 요 5문제는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요거 유튜브 올라가는 동안 시간이 남아서 그때 동안에 해놓거든요. 해서 그거를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요 이제 매주 수요일은 이렇게 해서 그 영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수학을 할 거고요. 과탐도 분명 이제 화목 중에 하루로 올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어는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법, 어휘 공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수능 때 잘 보겠죠. 모의고사 6월은 일단은 저는 띵길 거고요.
6월은 전체 범위가 아니라서 이제 9월부터 봐서 9월, 10월 거는 사설을 볼지 안 볼지는 그때 가서 정할 예정이고, 원래는 11월이 그래서 이제 시험인데 12월로 밀렸죠.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에 뭐 사설 모의고사가 있거나 있으면 뭐 한 번쯤 보는 거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마더텅 문제집이 끝나면요, 저는 수능 특강이나 수능으로 갈 거 같고요. 그 수능 완성으로. EBS 교재죠. 그게 이제 EBS 연계가 많이 돼서 생각보다 뭐 이렇게 교재로서의 그 효용이 높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어서 EBS 교재를 한번 쭉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들을 쭉 풀면서 한 달 정도 대비를 할 생각입니다. 그때는 시간대도 맞춰서요. 한 9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8시 50분? 이때부터 준비를 해서 9시 넘으면 이제 시험 모드로 해서 쭉 시간 맞춰서 풀어보는 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강, 영어 첫 강이었죠. 영어 첫 강인 이제 어법 독해 듣기를 들으셨고, 이제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마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뭐 요 정도에서 마무리 해볼까 하고요. 뭐 1시간 정도 조금 넘게 달렸네요. 네, 그러면 또 금요일 날 수학으로 찾아뵙고, 다음 주 수요일에 마찬가지로 영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